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4% 상승 마감 반면에 코스닥은 0.1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한 저번 주까지만 해도요, 시장을 뭐 아주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제 코스피는 조금 많이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추세가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뭐 이제 조금 그 안에서 답답한 구석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게 봤는데, 일단은 뭐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만한 정도의 흐름은 아니지만, 단순히 어떤 지수의 이런 어떤 상태만 보면은 뭐 나쁠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 시장 안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약간 그 시장 안에서의 질이 너무 좀 안 좋고요. 이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 섹터도 없고 너무 약하고요. 아무튼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뭐 지수의 움직임, 종목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종목들이 연동되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조금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너무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이 찝찝함이 뭐 바로 시장에 하락할 거다라는 포지션으로 제가 뷰를 갖는 건 아니지만 야,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포지션을 너무 뭐 적극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비중 좀 많이 줄여놓고요. 현금 많이 확보해놓고 살짝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여기서 이 어떤 박스권, 이 박스권을 넘겨놓고 뭔가 이렇게 바로 상승 흐름을 좀,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이렇게 넘겨놨잖아요. 요 박스권을 넘겨놓고 여기서 이렇게 좀 박스가 좀 더 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데 힘겹게 넘겨놓고 여기서 흐름이 너무 좀 지지부진하죠. 저점, 고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도 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구간이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상승 흐름 가져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꺾인다면 뭐 121선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꺾이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야, 이때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많이 하시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만약 코스피가 꺾이게 되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뭐 답답한 분들 많으실 건데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좀 꺾이면서 241선까지 보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어집니다. 코스닥도 여기서 이제 뻗어 좀 나가줘야 되는데 어설프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꺾이게 되면 이렇게요. 꺾이게 되면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큰 조정 없이 한 이 정도까지 조정은 나와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는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30포인트 요 기기 구간을 크게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다시 좀 힘을 내주는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제 지금 좀 휴가 시즌이고요. 다음 주는 제가 또 휴가라서 저희 리딩방도 이제 뭐 현금 확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한 50%까지는 현금을 채워놓고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 물론 지금도 방향성 자체는 이제 상승 흐름이긴 한데 뭔가 너무 꽉 막혀 있는 답답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힘잃고 쭉 밀리면 상당히 좀 긴 조정 파동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보름이나 한 달짜리 조정 구간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너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약간 현금 확보해놓고 관망하는 자세가 지금 장에서는 딱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 이렇게 잡아주면 그때 가서 또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흐름이 깨지면 좀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27일 뭐 28일 FOMC 회의가 있죠. 물론 미국 증시의 흐름은 뭐 전혀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올 만한 흐름으로 보여지지는 않기는 해요. 또 다시 뭐 이제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고, 근데 또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가 뭐 1.5% 이상짜리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 한번 뭐 그런 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왔었는데 금방 급하게 또 반등을 해주면서 회복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런 어떤 뭐 캔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2%, 1.5% 넘는 거 2%짜리 있죠. 거래가 좀 실리면서 떨어진 이런 음봉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떨어진 음봉들, 요런 게 이제 하루 이틀 출현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매매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테마가 메타버스 테마였고요. 오늘 이제 맥스트가 상장을 함에 따라 이쪽으로 조금 뭐 수급이 몰려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어찌됐건 뭐 재료 소멸, 약간의 재료 소멸.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완전 이제 뭐 넥스트 상장을 테마로 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향, 그러니까 재료 소멸에 대한 영향이 아주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넥스트 상장을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료 소멸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거다. 음봉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메타버스 지금 가장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건 이도넵이라는 종목이고, 음봉이 이제 맥스트 상장하면서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음봉이 좀 떨어지면 조정해서 매매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뭐 이렇게 올라오면 5일선 눌림목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맥스트 상장에 따른 단기 재료 소멸 더해져서 한 가지의 이제 수급 불안,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가 하나 더 나왔죠. 최근에 완전히 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알체라라는 종목이 이제 자기들은 메타버스랑 뭐 관련 있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투매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25%. 뭐 하한가를 가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시세를 주기 전 가격대까지 원위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여기서 뭐 크게 더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뭐 이렇게 좀 가격 방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요 정도에서 아마 가격 방어 멈추고 뭐 산발적으로는 뭐 반등도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메타버스 테마에서 완전히 탈락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공략을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두 번 정도 먹을거리는 줄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낙폭과대에 대한 뭐 발등을 먹으러 들어갈 만한 그런 뭐 매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다른 종목들 뭐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테마에 메타버스라는 테마에서 탈락할 일이 없는 종목들, 추세 좋게 오르던 종목들이 알체라 때문에 투심이 좀 악화되면서 급락이 나온 거라면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이노뎁이란 종목을 조금 매매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맥스 상장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체라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나빠지니까 처음에 이제 뭐 기존에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가격대 잡으려고 했다면 훨씬 더, 한 템포 정도 가격대를 낮춰가지고 타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 일단 지금 한 요 정도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가서 일단 지금 뭐 홀딩은 하고 있어요. 수익권으로 홀딩하고 있는데 내일 반등이 뭐 좀 나와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에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라서. 그다음에 뭐 라이프 시멘틱스도 좋은 조정 구간이 왔죠. 요런 정도 눌림목에서 뭐 먹을 구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요. 보시면 공통적으로 오늘 나온 조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는 음봉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봉은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애들은 조금 좀 약했었고요. 강했었던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해줘야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애들도 한 요 정도 가격대 기준선이랑 21선 눌림목 정도 들어오면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정 이용해서 매매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옵티시스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1차 파동, 2차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3차 파동이 나왔는데 얘네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2차 파동에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만들 생각이 아니고 얘를 3차 파동의 시세로 끌고 갈 거라면 아마 좀 더 길이가 뽑아져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물론 지금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의도적으로 전고점을 딱 넘겨놓고 종가도 어느 정도는 거기다가 좀 맞춰놓은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내일 이제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옵티시스가 만약에 뭐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추세를 한 번 더 3차 파동을 뽑아내면 또 다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아마 얘는 뭐 여기서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시원하게 3차 시세가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뽑아줄지, 뭐 내일 바로 갭 띄우고 이렇게 한번 뽑아줄지, 이런 식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대북주가 움직였는데요. 날을 아주 잘 잡았어요. 왜냐면 일단 이제 뭐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는데, 보통 같은 장이었다면 만약에 메타버스가 오늘 조정이 나오지 않고 뭐 엊그제나 뭐 어제처럼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려 있는 상황, 뭐 정치 테마주로도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상황, 그러니까 테마가 좀 강한 테마가 있었던 날이었다면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강한 테마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강했던 메타버스도 조정 나왔죠. 윤석열 관련주들도 역배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뭐 힘을 많이 받는 상황은 아니었고, 도대체가 시장에서 강한 테마가 전무한 상황에서 대북주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요. 뽑아졌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상한가를 보낼 만한 뉴스는 아니지 않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이제 돈이 갈 데가 워낙 없다 보니 생각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뉴스에 비해서 좀 더 강한 시세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시장을 좀 이 테마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요. 근데 상한가를 잘 들어갔다라고 봤는데 뭐 이제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속보가 나오면서 일신석재도 이제 상한가가 풀려버렸고, 시간에서도 살짝 이제 좀 떨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얘네들은 뭐 뉴스에 따라서 워낙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테마들이라서
매매하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뭐 남북 정상회담 이제 일자가 딱 뭐 잡혀가지고 기대감으로 쭉쭉 이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그냥 하나하나의 뉴스 속보 찌라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시세가 났다 죽었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음 편히 매매하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살짝 버거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장중에 뭐 섣불리 좀 접근을 하지 않고, 일단 좀 대북주는 오늘 저도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작은 파동에 내가 신경을 좀 많이 쓸 거라면 좀 공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은 크게 많지 않은 반면에 뭐 개선될 수 있는 부분, 혹은 뭐 갑작스럽게 또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모멘텀이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여기서 더 빠질 악재보다는 좀 더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더 있는 테마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이 작은 파동에 내가 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이렇게 넓게 보고, 파동의 크기를 좀 넓게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조정 충분히 받고 일시진석제도 보시면은 거의 이제 다시 이 편성들을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다른 뉴스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유주들은 뉴스 체크를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아난티랑 데아티아이 이런 애들이 대장을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움직였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일신석재가 확실히 약간 대장 자리를 굳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 신장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인 팜스토리가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고, 시간에서도 조금 더 이제 오르곤 있습니다. 얘도 차트 자체는 지금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맞고 떨어졌던 저항대 구간을 넘겨놓는 파동이 일단 한 번은 나왔고요. 여기서 주가가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이렇게 또 진행되다가 이런 식으로 흐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약품을 좀 이제 뭐 북한 쪽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뉴스 뭐 띄우면서 파동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거지 파동 나오는 자리들로 보여져서 조화제약은 뭔가 좀 탈출의 기회가 아니었나. 추후 이렇게 뭐 공략 대상으로 삼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이렇게 채워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뭐 매매 대상으로 삼기는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좀 볼까요? 윤석열 관련주들이 어제 큰 파동이 한 번씩 나오고요. 어찌됐건 이제 재료는 계속 남아있잖아요. 뭐 8월 초에 국민의힘 입당, 뭐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입당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종목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역배열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 뽑아주기를 기대하기는 좀 많이 저는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뽑고 조정 구간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입당 시기가 다가오거나 실제로 입당을 하게 되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슈팅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고무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어제 뭐 웅진이랑 애니능률 정도만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뭐 후발주자들 다른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역배열 이겨내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워낙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뽑아줄 수 있을까? 그러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며칠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도 이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혹시 하루 이틀 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틈 타서 다시 최재형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신기계를 한 요 정도 가격대 오면은 사보려고 좀 매수가를 걸어놨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주지는 좀 않았어요. 여기서 뭐 다시 이렇게 음봉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 내일 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조금 이렇게 지루하게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 지루하게 흐름이 흘러가면서 21선 이렇게 이제 원래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종목들의 자리들은 이제 슬슬 요렇게 이제 추세 꺾이는 것들은 좀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21선 이탈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종목이 갖는 어떤 추세의 힘은 좀 많이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약간 뭐 이런 애들은 그 21선이나 추세를 좀 이탈하면은 급락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그래도 뭐 11선이나 기준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신기계랑 뭐 MPK 정도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MPK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는 좀 확률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와가지고요. 얘도 요렇게 이제 21선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좀 돌림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제 이낙연 인맥주만 짚어드리고 오늘 정책주들 반등이 좀 있었는데 좀 못 짚어드렸네요. 일단은 이제 뭐 도시재생 관련주였던 웹스랑 뭐 자연과 환경, NX 이제 이런 애들이 괜찮은 좀 반등이 좀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계속 이제 역배열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들이다 보니 양봉 몸통을 이렇게 좀 채워주지 못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세를 이겨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오다가 그냥 설거지 반등으로 이렇게 이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도 추세에 어떻게 보면은 끝자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 설거지 반등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어제 오늘 반등에서 좀 빠져 나오셨다가 추 흐름을 지켜보고 뭐 매수 자리들은 고민을 해봐야지요.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엔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이렇게 좀 쉴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매물 소화하면서 역배열을 이겨내려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웹스도 마찬가지고. 얘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좀 조정이 있다가 이 역배열을 이겨내려고 이제 매물 소화해가는 이렇게 위로 올려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반면에 뭐 정원 NC스는 갭 띄우고 뭐 그냥 음봉으로 그냥 꽂아버렸고요. 얘도 뭐 이렇게 음봉을 꽂은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 말아 올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봉을 완전히 이겨내는 추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면 그때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굳이 미리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야, 뭐 그냥 사실 그 할만한 테마도 없고요. 할만한 종목도 안 보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장세도 어렵고 좋은 테마, 좋은 종목도 없다 보니까 저도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한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그냥 조금 쉬었다 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좋은 테마, 좋은 종목도 없는데 억지로 막
그날 매매하려고 할 종목 찾다 보면요. 안 해야 될 종목들 사게 되고, 안 해야 될 매매들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쉴 땐 쉬는 것도 방법이죠.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매매하는데, 1년 중에 2주 쉬는 거, 그렇게, 요런 정도는 그래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오히려 더 매매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 뭐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요. 저희 방송 보시는 회원님들도 뭐 매매 중독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치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드리고, 오늘도 방송 키면서 와 진짜 뭐 할 말 없다.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뭐 쥐어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윤석열 정책주들, 또 사실은 뭐 일자리 관련주 중에 지금 아이비 김영이나 요런 애들 말고는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하나 정도 보고 있는 애가 뭐 아이비 김영이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종목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도 안 좋고 강한 테마도 없을 때, 뭐 윤석열 인맥주에서 웅진,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 뭐 아이비 김영, 얘가 여기서 뭐 추세가 죽는지 아니면 5천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가는지, 그럼 5천원 돌파하는 이렇게 돌파봉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뭐 두 종목 보면 되고, 최재형 관련주 뭐 한신기계 정도 하나 보면 되고, 뭐 이낙연 관련주 범안경건영이랑 부국철강 정도 보면 되는데, 지금 뭐 정치 테마주들 분위기가 막 아주 그렇게 핫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국철강도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지, 위 윗구간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범양건영도 제가 요때 전고점까지는 아마 추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여기를 돌파한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차트나 지금 정치 테마주들 분위기만 보면 돌파해가지고 양봉 세우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의 끼를 생각하면 또 충분히 3차 파동까지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장도 좋고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면 해볼 것 같은데, 지금 뭐 장세도 좀 별로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뭐 관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10,000원 돌파할 때 잠깐 돌파 들어갔다가 슈팅 시원하게 안 나오면 바로 그냥 바로 잘라버리던지, 살짝 돌파한 척 했다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시간에서 오르고 있어서 내일 뭐 10,000원 언저리에서 시가가 떴다가 바로 돌파해 줄 수도 있는데, 살짝 돌파하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대응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코로나주들 죽으면서 바이오 섹터도 좀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 가지고요. 뭐 너무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 애들 공격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죠. 진원생명과학도 물론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겨놓고 돌파 조정 다시 쌍봉 만들고 눌렸는데, 여기서 뭐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엔 55,0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자리임과 동시에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꺾이면 좀 이런 식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바이오 종목들도. 왜냐면 분위기가 영 별로 안 좋아서, 뭐 이현제약도 그냥 쫄쫄이 형태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셀루메드 같은 애들도 뭐 방송에서 한번 제가 이런 눌림목 자리들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런 눌림목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21선 깨면 바이오 쪽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라도 바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통 같으면 장이 괜찮은 장이면 이렇게 반등이 높은 확률로 나와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반등 나오지 못하고 꺾이는 거, 이런 거 보면 야, 지금 참 장 어렵다, 좋지 않다, 뭔가 좀 혼탁하다, 혼잡하다,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뭐 종목들 테마들 돌려보다 보면요.
뭐 셀리드도 여기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졸졸이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도 분위기가 좀 그렇게 뭐 좋진 않네요. 그나마 이제 뭐 하나 뉴스 중에 글로벌 백신 허브 프로젝트를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아마 할 것 같은데요. 뭐 잠깐 그냥 반등 정도 혹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위탁 생산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들 뭐 이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요거 이제 요거 발표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면 조금 이제 뭐 탈출하는 기회, 비중을 좀 줄여주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자신 있게 어떤 뭐 테마나 종목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뭐 방송을 뭐 더 길게 오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은 괜히 뭐 억지로 끌어봐야 보시는 분들만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